리. 뉴욕은 원래 독하다니까. 아이고 독해랑 점점 진화하는데. 네. 나름 진화하는데. 네, 오. 계속 그 자세 좋아. 네, 바리에이션을 처음에 주고 너무 있어요. 어색했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재미점을 찾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일주일에 2번씩 올리려고 예.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녹음이 올라갈 때쯤이면 그래도 뭐. 순위가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순이 겁나게 연연하시네. 또 연연 안 한다 해도 막상 이틀에 한 번씩 자꾸 체크가 되고 뭔가 올라가면은 기분이 좋고 이게 뭐 갑자기 주식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때 윤호 할 때 그 유 오빠가 항상 하던 말이 생각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맨날 유 오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여러분의 라이크가 그죠. 이렇게 시간 쪽에 만나서 이제 녹음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그죠. 일용할 양식이죠. 희망의 싹 정도 희망의 맞아요. 싹 맞아요. 예. 싹이죠. 진짜 맞아. 토양이고 그죠. 물이고. 네. 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뭡니까? 일단은 패스트 패션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네. 지금 거의 정말로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패스트 패션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옷 소비량이 많아지고 싼 값에 많이 사게 되고 또 그 정도의 가격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싸고 트렌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 입고 결국에 그럼으로써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새 단어가 나온 꽤 오래됐겠죠.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환경오염 주된 원인이 된 게 확 그래프 쪽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 패션이 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퍼센테이지나. 그렇죠. 네. 티셔츠 한 장을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염료와 물이 2,000리터. 물이 들어가고 그 정도는 사람이 한 3년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이래요.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브랜드 이름을 댈 건데 아는 게 있으면 네. 손을 들어주세요. 일단 베자 VEJA 탐즈 탐스는 들어봤어요. 삼즈는 나도. 어떻게 아시죠? 신발. 신발? 네. 하나 사면 하나 그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한테 주는. 네. 네. 뭐 그렇게 많이 네. one for one이라고 네, 네. 그 탐즈란 브랜드 캠페인을 걸고 그죠? 시작한 브랜드죠. 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바이 블루. 유나이티드 바이 what? 블루. 블루. 그다음에 들어봤어요. 에벌레인. 에벌레인은 들어봤어요. 우리 그때 갔던 샵이. 네, 에벌레인. 네, 아. 거기는 가봤어요. 소호에 있는 거요? 네, 소호에 있는 아, 거기까지 가보셨어요? 2층에. 아, 아니 1층, 소은 1층. 아니야. 그때 소 아니었어요. 거기 소호야. 거기 소야? 그럼. 소가 에벌레인이 리테일샵을 이번에 소에 오픈했지. 근데 그때는 2층에 있는 그때 약간 half office, half 거기가 소호야, 이 양반아. 아, 그래? 그래. 근데 이번에 오픈한 데는 거기 아니야. 아, 그래? 다른 데 새로 오픈했어. 놀리타에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나 데- 에벌레인 옷도 있어요. 저 가방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저 가방을 산 이유는 누구지? 이번에 해리 왕자랑 결혼한 메겐. 그 여자가 너무 예쁜 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에벌레인 사진에. 거를? 네, 그래서 보니까 오. 에벌레인 거여서. 아, 진짜? 네, 그래서 우와, 이러고 저도 따라쟁이가 또 이렇게 또 가서 따라 또 삽니다. 또. 물론 필요해서 사긴 했지만 어떤 토트백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아니지? 이거 맞아요. 야, 오, 보자. 제가 또 요즘 제가 요즘 또 핑크에 꽂혀서. 이거 약간 핑크 베이지구나. 핑크가 도네. 예쁘다. 예쁘죠? 정말 필요해서 샀어요. 아, 누가 뭐 그래? 강조 3번? 오늘 주제에 맞으려면. 빵빵빵 강조 3번? 에벌레인은 그다음에 알고. 아일린 피셔. 네, 알죠. 알필라 알죠. 거기에 거기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 디자이너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다음에 쿠야나. 쿠에나 알아요. 언니 알아요? 네. 난 모르는데. 근데 사보진 않았어, 쿠에나는. 네. 그것도 그 컴퍼니예요? 거기에 이제 쿠야나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뭐 탐드나 뭐 에벌레인, 알린 피셔 같은 브랜드는 우리한테 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안 들어본 이제 브랜드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쿠야나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우연히 알게 됐는데 네. 거기는
매장 앞에 딱 가고 거기 웹사이트를 열면은 그들이 가장 그 내건 슬로건이 fewer better thing이에요. 작지만 좋은. 그래가지고 뭐 정말 가격도 되게 좋지만 이제 결정적으로는 미니멀리스트를 되게 추구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 컨셉에 맞춰서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예, 전시해 놓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건 슬로건이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패션과도 되게 연관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패션도 어떻게 보면 fewer better thing. 그 적어도 아무리 브랜드는 작아도 좋은 걸 입고 좋은 거를 상품화로 내놓는 게 패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펠링은 CUYANA. 네. 네. CUYANA.com입니다. 베자라는 신발 브랜드랑 여기가 스니커즈 브랜드거든요. 그 다음에 탐즈, 유나이티드 바이 블루, 그 다음에 에버레인이 왜 그 착한 패션인지 네. 알려주세요. 조금 애니.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의 이런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환경오염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지 많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옷을 살 때 이게 얼마나 나한테 잘 맞을지, 얼마나 예쁘게 입히는지, 그런 거 가격이 얼마나 생각하지. 싼지, 이런 내 몸매랑 그런 거 얘가 생각하지. 어울리는지 이거를 생각하지. 이 원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런 거는 잘 안 보잖아요. 맞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방식으로 혹은 이코 프렌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옷들은 가격대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일단 그 부분에서 사람들은 손이 안 가게 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런 심각한 오염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 사람들한테 환경을 얼마나 많이 망치는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알 권리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로. 왜 이제 막 테레비 같은 데서 보면 막 거북이가 막 플라스틱 목에 끼고 나타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너무 그죠. 그리고 뭐 결국에는 그런 미세한 그런 화학 섬유 입자를 태우고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바다나 뭐 흙으로 떨어지고 뭐 과일을 생성하는 그런 나무로 떨어지고 뭐 바다에 물고기가 먹었는데 그걸 또 우리가 결국엔 먹게 되고 이런 게 이제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한테는 이제 이 패션 옷을 살 때 한 번이라도 태그를 보고 얘가 정말 어떤 원단으로 이루어졌고 왜 이 가격에 가치가 있는지도 우리가 보면서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해요. 질문.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 특히나 옷,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그러지 않아? 어떻게요? 아니, 그냥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 네. 비싸잖아요. 네. 비싸죠. 그러면은 거기에 반영된 가격은 디자이너의 그 이름만 네임 반영이 밸류도 있죠. 네. 있는 거지. 사실 그게 내가 비싼 럭셔리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좋게 말하면 명품 브랜드는 그러니까 디자이너 이름 걸고 하는 브랜드는 약간 비싼 그림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비싼 그림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그것처럼 비싼 건축가가 있는 집은 아무래도 더 비쌀 거고. 그러니까 소장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소장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소장 가치도 명품 가방은 소장 가치가 있죠. 있는 거죠. 이지 그 신발이 살 때는 뭐 얼마? 뭐 100몇 불이면 사는데 팔 때는 700불이고 뭐 이렇대요. 카니에 웨스트 신발 있잖아요. 네. 없어서 못 팔 정도. 걔는 이제 숫자를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디자이너 옷은 그래도 소장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좋게 말하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이런 환경적으로 이 시점에서 환경적으로 접근하면 과연 이게 이 가격에 이렇게 팔려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건축을 공부할 때 항상 예로 들거나 그럴 때 항상 스타 아키텍이나 유명한 디자이너의 프로젝트들을 계속 갖고 오잖아요. 너도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롤 모델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패션 디자인에서는 좀 유명한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 그 사람이 디자인한 옷을 사야 되는지 어떤 환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너도 정말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면 너의 옷이 이 정도의 밸류가 된다. 환경적으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보호에 더 보탬이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조장을 하는 게 아닌가. 디자이너들을 양성을 할 때 이제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지금 티칭 포지션에 계시는 양반들도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패션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저의 패션 공부 인생을 통틀어 정말 좋은 교수님들한테 좋은 지도를 받았지만 그들 중 누구 하나 저한테 환경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또 그게 패션이 얼마나 환경오염, 그게 불과 한 10년 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굿뉴스는 FIT의 Sustainable 뭐라 그러더라. 그게 요즘 생긴 과가 있어요? 과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Sustainable Study, Sustainable로 시작하는 그 패션에 관련된 Sustainable 그런 과가 생겨서 환경과 패션이 사실은 같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누구도 이거를 같은 주제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나란히 두고 패션을 생각할 때 환경을 생각해야 되나 이거를 생각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저는 심지어 알 권리라고 할 정도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옷을 살 때 그 택에 보면은 함량도 이런 거 울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써 있지만, 요즘 택들 보면은 이 옷은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게 많이 적혀 있는 택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단하게 읽어볼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꽤 많은 브랜드들이 오늘 봤던 티셔츠도 이 원단은 내추럴 인디고 다이로 염색했고, 물을 많이 쓰지 않는, 그 다음에 뜨거운 물보다는 찬물로 염색할 때 그게 더 테크닉이 어렵지만 그만큼 환경 오염이 덜 되거든요. 찬물로 이제 염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해가지고 한 옷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 때는 되도록이면 같은 톤의 옷이랑 빨으라. 왜냐면은 이건 천연 염색이기 때문에 다른 화학 염색보다는 물이 더 잘 빠지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건 천연 염색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잔잔하게 써놓긴 했는데, 그런데 가격은 같은 파란 티셔츠보다는 10불이든 비싸죠. 20불이든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옷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소비자를 에듀케이트를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도 다 소비자지만 소비자한테 접근이 쉽게 교육을 할 수 있고 이 정보를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패션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해요. 네. 예쁜 옷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옷에 비하인드엔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얼마나 페어한 가격으로 우리가 당신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투명성이 이제는 많이 더 보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게 없이 막연히 아름다운 것, 막연히 잘 맞고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거가 굉장히 많은 초점에 맞춰졌다면,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물론 계속 아름다움과 그런 패션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은 갖고는 있지만, 거기에 내가 입는 이 옷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까지 이 상품이 진열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데 3가지가 필요하대잖아. 네, 의식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막 수많은 직업이 의식주가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술? 주는 술이. 언니 정말 나랑 통하네요. 술을 가지고 덮고 자고 그러진 않잖아. 우린 이런 식으로 도쿄 오빠를 좀 디스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 이러면서. 나는 그래서 이거 3개와 관련된
직종은 수많은 직업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해도 네. 끝까지 갈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예. 의식주에 그죠, 관련된 그죠. 산업은. 네. 엘리가 지금까지 입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먹는 거에 대해서 올게닉하고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란 고기를 내가 먹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 그쵸. 같아요. 그죠? 넌 케이지 치킨 에그 네. 치킨 에그 뭐야? 그리고 뭐 달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그건가요? 그리고 뭐 넌 GMO 뭐 이러면서 네. 그런 거 건축 쪽도 또 이러다가 또 나보고 수법에 넘어가는 잠깐만, 건축자. 이거 정신 차려. 옐로 카드예요. 정신 차려. 우리 전 인류가 쓰는 에너지 중에 40%인가를 차지하는 게 빌딩이 차지하는 에너지예요. 안 되겠구만. 이 이산화탄소 만들고 이산화탄소 풋프린트가 가장 큰 게 여러분들의 차가 아니고 빌딩이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린 빌딩, 서스테이너블 하우스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최근인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이 놀랍도록 싸고 놀랍도록 최신 유행을 잘 따라한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 없이 처음에는 무작정 사기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이 뒤에 어떠한 그 노동 착취가 있는지 아, 정말로. unfairness가 뒤에 있는지 이제야 좀 아는 것 같아요. 나 최근에 듣기로는 H&M이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선전에서 무슨 인종차별적인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언젠가부터는 약간 좀 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놀라웠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매년 한 번씩 그런 거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라 CEO가 자라. 1등이야. 제일 부자예요. 네, 다 제치고 자라 CEO가 1등. 아이케아를 제치고. 네, 세상에서 제일 부자. 지구에서 제일 부자가 자라 CEO였어요. 우주 최강. 우주 최강인 거죠. 진짜 최고지, 진짜. 부디 올해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튼 몇 가지 궁금해, 브랜드들을 궁금해. 알려드릴게요. 네. 사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없어요. 하지만 이 브랜드들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 되게 신박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얘기했던 그 VEJA 베자라는 브랜드는 프랑스 남자들 2명인가 아무튼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시작을 한 브랜드인데요. 되게 유명해요. 막 할리우드 스타들도 다 신고 다니고 스니커즈인데 그래요? 아마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 운동화 그냥 되게 예쁘게 잘 빠진 운동화인데 이게 V 모양이 거의 뭐 반쯤 한 3분의 4 정도만 나와 있고 밑에 부분은 안 보이는데 그런 디자인 형태로 그래요? 나와 있는 건데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정말 아이돌 특히 되게 많이 신고 다니고 주 원료가 레더인데 이게 고무 레더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 브랜드를 시작할 때 둘이서 이제 브라질로 간 거예요. 브라질로 가서 밀림을 정글 막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원료를 자기들이 직접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왜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추출해내는 건데 그 추출 방식이 나무를 자르거나 뭐 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무를 추출해서 거의 70%의 원료를 그걸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코튼과 올게닉 커튼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냥 커튼은 코튼 농장에서 농약이나 이런 화학약품을 써서 재배하는 거고 올게닉 코튼은 자연 그대로 자란 코튼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코튼과 올게닉 코튼은 다른 방식으로 재배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올게닉 코튼을 써야 되는데 이 신발 만드는 회사는 그 브라질에서도 좀 낙후된 환경에서 이 되게 작은 올게닉 한 35명도 채 안 되는 농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 사람들과 함께 처음엔 뭐 이런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자기네 브랜드를 만들었고 정말 재밌었던 거는 이제 신발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쉬나 폴리에스테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걸 쓰냐면은 브라질의 리우랑 상파울로 길거리에 떨어진 페트병 있잖아요. 거기서 그 페트병으로 수거된
요즘은 그 페트병으로 원료가 아니라 섬유 그 파이버를 만들어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천이 돼요. 그래서 리오랑 상파울로에 있는 페트병들을 모아서 얘네들이 쓰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나 리사이클 메쉬를 만들어서 신발을 만들어요. 네. 오, 신박하다. 네, 그래서 시작은 이제 프랑스에서 런칭을 하고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많이 성공을 했죠. 이 브랜드는. 디자인도 괜찮아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비싸요? 예, 안 비싸요. 140불 정도야. 비싸잖아. 비싸죠. 이 정도 루킹의 신발은 한 40-50불이면 사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 가격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이런 곳에서 있는 거예요. 네. 착용감도 이게 착화감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쵸. 아마 좋을 거예요. 이 신발. 네네네. 그러니까 보면 이런데 이게 포르투갈 말로 베자가 룩이라는 뜻이거든요. 룩이라는 뜻인데 그냥 자기네들은 왜 이런 말을 했냐 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뭐 look through your sneakers, look at what's behind 뭐 이렇게 하는 이 신발로만 보지만 또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라 해가지고 룩이라는 포르투갈 말로 베자라는 걸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신발도 있네요. 이런 거 사주면서 좀 비싸기는 해도 사주면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에듀케이션이죠. 네. 좋은 에듀케이션이죠. 근데 이제 뭐 다행인 건 여기는 저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어서 이렇게 막 상파울로랑 리오 가서 플라스틱 거기서 처리되는 쓰레기를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컨셉도 되게 재밌고 또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탐즈도 뭐 누구나 알다시피 one for one 뭐 내가 신발 하나 사면 그거랑 똑같은 신발을 제작해서 이 신발이 필요한 처음에는 뭐 아프리카 이런데 요즘은 70개국이 넘는 뭐 차이나도 그렇고 70개국이 넘는데요. 얘네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나라나 뭐 이런 꼭 신발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선글라스도 팔거든요. 탐즈에는 탐즈에서 선글라스를 사면 그거에 대한 그 돈만큼 이제 눈 수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 미국은 아무래도 그 눈 시력 검사하고 이런 걸로 서포트 받는 게 사실 많이 비싸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그럴 테고. 근데 그런 걸로 그런 서비스나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발뿐만 아니라 뭐 선글라스는 그렇게도 쓰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방도 나오는데 여기서 가방을 싸면은 Safe Birth Kit이라는 거에 또 서포트가 된대요. 그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많은 여자들이 되게 환경이 안 좋고 낙후된 시설에서 아이를 낳고 또 그런 데서 아이를 낳다 보면 너무 비위생적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인펙션도 걸리고 막 이렇게 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제대로 트레이너를 안 받은 약간 산파 같은 사람들한테 아이를 받게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서 이뤄질 수 있는 막 안 좋은 일들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탐즈에서도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Safe Birth Kit이라고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에 이 birth kit을 보내는 건데 그게 birth kit 안에는 뭐 약품도 있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트레인 시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많이 이런 사업들이 더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더 많이 커졌죠. 네.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니까 어쨌든 좀 희망적인 이런 브랜드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알아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유나이티드 바이 블루라는 브랜드는 네, 난 그건 진짜 처음 들었어요. 저도 여기를 뉴욕은 그런 뭐 스토어 이벤트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스토어 이벤트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 인디고 다이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그걸 사인업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어느 스토어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이 스토어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는 아웃도어 브랜드예요. 유나이티드 바이 블루라는. 근데 이제 어떤 브랜드냐면 이 사람들은 오션을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여기서 소비자가 옷을 사면은 대충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거의 1파운드에 해당되는 오션 트래쉬를 청소할 수 있대요. 뭐 그렇게 계산이 된대요. 내가 산 돈으로 네, 대부분의 이제 옷들도
다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근데 리사이클 폴리에스터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죠. 거기서 가보면 거기서 나오는 가방, 티셔츠, 뭐 조그만 뭐 소지품들 이런 게 다 리사이클 폴리에스터고 그 메인 아이디어는 우리만 청소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조인하자. 그래서 여기 가면은 클린업이라는 이렇게 조그맣게 클릭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를 하면 눌러보면은 올해 11월까지 언제 우리가 어디서 모여서 청소를 하자. 이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미국 안에서만인 것 같은데 뭐 버지니아도 있고 뭐 필라델피아도 있고 뉴욕도 있고 뭐 우리는 이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여서 뉴욕에 어디를 청소할 거야, 이렇게. 어디 강을 청소할 거야. 어디 해변가를 청소할 거야. 배를 타고 나가서 쓰레기를 주술 거야. 이런 거를 공지해 놓고 사람들이 모이게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청소를 선동하는 거죠. 다 같이. 그래서 이제 뭐 거기 가면은 이제 제 친구 갔다 왔는데 뭐 그러면 뭐 바를 뭐 음료수 뭐 옷 티셔츠 이런 것도 제공하고 이제 뭐 그런 돈들이 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옷을 사고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걸로 하는 거니까 되게 기업 자체가 아이디어도 좋고 또 그러게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브랜드가 정말 좋네요. 그러면서 또 브랜드도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퀄리티가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일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여기도 이제 올게닉 커튼을 쓰고 거의 대부분 다 그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쓰는데 퀄리티도 좋고 티셔츠 프린트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직접 그 가게 가서 이거 프린트는 어디서 나는 거냐 그랬더니 로컬 아티스트들 있죠. 로컬 아티스트들한테 문의를 한대요. 문의를 나이스. 해서 이런 거를 그려달라고. 네, 그래서 프린트가 또 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로 주제도 다 자연과 연관된 그런 프린트, 네, 그런 뭐 캠핑, 네. 뭐 바다, 뭐 산, 나무들 이런 거. 이런 거가 다 주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버레인 다 아시는 거지만 여기는 그냥 에버레인 많이 커졌죠. 거기는 근데 스타일로만 보면 사실 갭이나 뭐 좀 그치. 뭐 네. 유니클로 뭐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얘네는 제가 이번에 스토어를 갔는데 재밌었던 게 딱 스토어를 들어가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미니멀한 옷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쪽에 약간 이렇게 왜 우리 레코드샵 가면 이렇게 끼면은 바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무슨 방식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지금 당신이 듣는 소리는 어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청바지가 이 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데 뭐 차이나 어느 지역에 있는 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옷을 만드는 소리입니다. 우리 MBC 그런 거 있었잖아. 지금 고양이의 자연의 소리를 소리입니다. 듣고 이것처럼. 뭐 그러면서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되게 신선했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박음질을 하고 있고 이 막 소잉을 하고 이 소리가 지금 내가 만지고 있는 이 옷을 만들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이 청각과 원단 이거를 내가 직접 보는 것과 이걸 같이 하니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선함의 이 브랜드를 제가 좀 더 깊게 봤는데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안티 패션을 까발리는 브랜드긴 해요. 왜냐면 맞아요. 옷 하나하나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진짜 옷 하나하나 다 보면은 이 옷이 메인 머티리얼이 얼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하드웨어가 예를 들면 뭐 지퍼면 지퍼, 뭐 이런 게 얼만지, 그 다음에 만들어질 때 얼만지, 그 다음에 이게 뭐 일로 운송료가 넘어오면서 얼만지. 뭐 세금 이런 것도 붙잖아요. 그치. 듀리스. 그 다음에 운송료가 얼만지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옷 하나 만드는데 진짜로는 요만큼 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너한테 요만큼 들고 우리가 너한테 코스트는 이 정도를 받을게. 이 정도 들었지만 한 2배 더 넓혀서 이 정도는 받을게. 왜냐면 어쨌든 브랜드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또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죠. 있고 하니까요. 이거를 함께 뒤에서 이제 일하는 인력에 대한. 근데 그게 거의 이 사람들은 딱 2배에서 3배예요. 하지만 정말 트루 패션은 5배에서 6배거든요. 정말 트루 코스트에 우리가 정말 들은 돈의 5-6배는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는 데잖아 원래. 아무리 50% 디스카운트 해도 그렇지. 사실 그렇게 남는 거지. 남는 거지. 패션 회사는 남는 거예요. 예. 조금 얘네 좀 대단하다 했던 게 옷 하나하나 정말 티셔츠 하나까지 다 이런 코스트 방식을 매겨서 정말로 우리가 들어간 돈.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이 트랜스페런스거든요. 우리는
아예 다 너네한테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심지어 옷을 만들어질 때 이 옷이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냥 옷에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옷의 정보, 뭐 사이즈가 뭔지, 색깔이 뭔지, 섬유가 뭔지 이런 거 써있지. 거기 팩토리가 어딘지 솔직히 안 써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팩토리가 어딘지 써있고 그 3까지 나와 있죠. 네, 3까지 나와있고 그 팩토리를 누르면 See your factory 뭐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은 얘네가 따로 만든 그 팩토리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뭐 중국의 어느 팩토리 여기에 뭐 사이즈, 밸류 그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fair wages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적정 임금을 주는지 그다음에 얘네들이 얼마나 그런 좋은 환경에서 도덕적인 그런 절차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브랜드들이 한국에는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이에요. 그건 없는 다? 걸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탐즈는 모르겠는데 유나이드 블루는 딱 미국에 3군데밖에 없고 필라델피아에 2군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다음에 엘리가 얘기해준 데가 거의 다 그러니까 아일린 피셔는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나머지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중보다는 소에 가까운 기업들이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 게 뉴욕에서 이제 뉴욕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나 지금 이걸 되게 즐겁게 들으셨다면 되게 제가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탐즈, 유나이티드 바이 블루, 에벌레인, 그 쿠야나까지 그거를 한 스트리트 안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어디냐면 놀리타에 있는데 우리 왜 NQR 타고 네. 프린스 스트리트에서 내리면 소호. 브로드웨이랑 프린스에서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쪽으로 가지 마시고 프린스 스트리트를 향해서 동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은 한 6분 정도 걸어 내려가다 보면은 에벌레인이 나와요. 에벌레인을 보고 엘리자베스 그 다음 스트릿이 엘리자베스 스트릿이거든요. 그 엘리자베스 스트릿을 보면 왼쪽으로 가면 돼요. 엘리자베스 스트릿 왼쪽으로. 그러면 거기에 탐즈, 유나이티드 바이 블루, 쿠야나가 다 있어요. 한 선. 네. 거기 소호잖아, 소호. 완전 동쪽 끝이지, 동쪽, 동쪽 네. 끝. 동쪽 끝으로 그쪽에 이렇게 쭈르륵 또 요런 브랜드들이 신기하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여있구나. 모르겠는데 쫙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스트릿 자체가 그 엘리자베스 스트릿 자체가 너무 유니크하고 재밌는 스트릿이었어요. 거기서 커스텀메이드 향수 가게 그런 것만 4-5개가 있고. 그래요? 네네. 그 다음에 막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 멕시칸 그런 뭐 타코 이런 집이 나오고 더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예쁜 언니가 부추를 하고 있는 정육점이 나와요. 너무 예쁜 금발 언니가 막 되게 딱 그 부추 그 하얀색 가운 딱 입고 막 고개를 펴고 있는 그게 빨간 정육점이 딱 나와요. 그래서 되게 되게 특이하다. 이건 여기는 1시간은 넘게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유니크한 스트릿이었어요. 근데 그 스트릿 안에 유나이티드 바이 블루 있고 쿠야나도 있고 쿠야나 구석에 있나 아무튼 그 근처에 있고 거기 한번 가봐야 탐즈에 되겠다. 있고, 탐즈 있고 재밌겠다. 그래요. 예. 디자이너들도 그냥 아름답고 예쁜 옷을 그림같이 멋있는 옷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옛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즘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 접목이 많이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을 안 안 쓰죠. 쓰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이상 우리는 킬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가죽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메이드웰 같은 경우도 꼭 메이드웰 청바지가 아니어도 어떤 데님이라도 얘네들은 받아줘요. 네. 그러면은 리사이클. 그거가 크레딧이 또 되고. 아 진짜? 네. 나 왜 몰랐지?
메이드 그래서 왜 그러는지. 리사이클 해가지고 인슐레이션 같은 걸로 다시 그 머터리얼 다시 재활용하는. 재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져가면은 돈을 얼마 줘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아마 크레딧이 나올 거예요. 우리 회사도 옷을 갖다 주면은 스토어 크레딧 5불이 나오잖아요. 나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 언니의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송에 나갈 텐데 언니가 분명히 보낸 그 옷을 제가 그 옷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봤어요. 저희 헤드쿼터 옆에 팩토리를 하나 더 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수거되는 모든 리사이클 옷을 한 한 곳에? 곳에 다 저희가 다 받아요. 그 스몰 팩토리에서. 그래서 직접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나눠요. 예를 들면 이거는 다시 빨아서 다시 예쁘게 빨아서 다시 팔 수 있는 옷 세컨핸드로.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건 도저히 다시 팔 수 없다. 그러면 그거를 그레이드를 매겨요. 그래서 그냥 예쁜 티셔츠인데 뒤에 조금 해졌어. 그럼 앞면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넘버 뭐 A 그레이드. 뭐 또 B 그레이드는 아예 반토막은 쓸 수가 없어. 그럼 B 그레이드. 그래서 그레이드를 다 나누고 A 그레이드는 쓸 수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이것만 따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천을 댄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누더기 같은데 약간 그거를 조금 더 우린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적인 센스를 발휘해서 덜 누더기 같이 보이게 해서 다시 팔아요. 다시 팔기도 하고 다시 팔 수 없는 누더기로 해서 다시 팔 수 없는 그레이드를 받은 애들은 그거를 또 종류별로 나눠요. 울은 울, 코트는 커튼, 실크면 실크 이렇게 나눠서 최근에 다행히 이 패션과 또 과학의 발전이랑 또 같이 또 잘 이제 이렇게 융합이 되면 저희가 보내는 실크 저지 같은 거를 다 이제 점여요. 진짜 얇게 진짜 얇게 점여서 그거를 다시 얀으로 다시 만들어서 실로 다시 만들어서 그걸 다시 짜요. 재활용을 그래서 하는구나. 그걸 또 다시 원단으로 만들어내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해서 근데 대신에 그거는 어떤 것만 돼요. 딱 특정한 원단만 뭐 다른 게 섞여 있어도 안 되고 실크면 실크, 뭐 코튼면 코튼 이런 것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원단은 또 따로 다 모아서 그 공장에 보내서 다시 원단을 만들어서 저희 회사로 보내주면 우리가 그거를 디자인을 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상품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번 시즌에 나왔던 무슨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뭐 그 치마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들처럼 그런 페트병에서 나온 플라스틱 바를에서 나온 아무튼 그거를 이제 원재료로 사용해가지고 나온 거고, 원래 우리 회사 옷이었지만, 언니 같은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과연? 뿌잉뿌잉 옷을 반납을 하고 스토크레드 받고 또 옷을 사고 그거를 우리가 또 받아서 딱 사람들이 직접 나눠서 그걸 또 원단으로 다시 만든 그거는 아마 내년쯤이면, 왜냐면 저는 이미 디자인은 다 끝났고 내년쯤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마 홍보는 굉장히 크게 할 거예요. 분야가 되게 크기 때문에. 네. 왜냐면 거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솔루션을 찾는 것 같은,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아일랜 피셔는 대신에 아일랜 피셔 옷만 받아주죠. 네. 네. 다른 데 거를 받아주지는 않고. 그때 이제 저희 회사가 다른 데 거를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걷잡을 수가 걷잡을 없지. 수 없고, 당연히. 네, 지금도 막 너무 많이 넘쳐나기는 해요. 그리고 그죠. 아직도 솔루션이 없는 원단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스코스 같은 거는 그건 어떻게 조금 하긴, 힘들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숙제예요. 그다음에 뭐 리사이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건데 third, fourth 계속 해야 되잖아요. 리사이클링이라는 거는 계속 도는 거잖아요. 네, 오늘 우리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패션 워크 이번 시즌 들어서 첫 시간이었죠. 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아니요, 굉장히 거듭병이 있어서 중간중간 더듬었네요. 그래도 우리 엘리
저기 건축 독해 비트할 수 있게 도움 주세요. 전 매번 2배로 노력할 거예요. 건축 독해 이기는 그날까지. 네. 인스타그램도 진짜 빡세게 할 거야. 엘리 가자. 네, 그러면은 우리 인사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해였습니다. 저는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끝. Love. Love.